8장에서는 포인터의 개념과 그리고 포인터를 확장한 형태인 배열과 문자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포인터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포인터와 레퍼런스 사이에 유사한 부분과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아규먼트를, 즉 함수의 아규먼트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과 문자열이 있는데 이것을 포인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받아들이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인터의 개념입니다. 포인터, 말 그대로 어떠한 대상을 가리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대상을 가리킨다. 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자, 프로그램에서는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배우기가 어렵다. 즉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메모리의 관계, 메모리 구조의 관계, 메모리의 변화의 관계들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아마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열은 정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배열이 정의가 되는 순간에 이미 크기가 확정이 되는 그런 것을 정적, 스태틱 메모리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면 동적인 메모리 할당이 가능합니다. 즉,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크기만큼 사용하고 또 크기를 다시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동적 메모리 할당, 다이나믹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과 문자열인 스트링, 이것은 포인터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인터와 레퍼런스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포인터와 레퍼런스의 차이점. 자, num이라는 놈이 있네요. 값은 55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num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어떤 메모리 공간이. 그리고 인티저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떼오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로 떼오게 되겠죠. 자, 메모리 구조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메모리를 빌려오게 되면은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있습니다. 이 주소 영역은 시스템 관리자가 메모리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램 메모리의 일정 영역을 갖고 오는데 이 빌려온 메모리의 주소를 의미를 합니다. 즉, 램 메모리 상에서 이 공간을 떼온 그 위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소. 자, 그 다음 R value에 num이라는 놈을 놓고 그 다음에 ref라는 놈으로 레퍼런싱을 해줍니다. 그 말의 뜻은 num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이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름표 또는 별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래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ref를 사용하든 num을 사용하든 그것은 동일하게 이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을 레퍼런싱 하게 됩니다. 즉, 읽고 쓰게 되는 거죠. 어느 것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ref를 써도 상관없고 num이라는 놈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포인터를 한번 볼까요? 포인터, num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모리 공간 인티저만큼의 크기를 빌려오게 됩니다. 물론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되겠죠. 자, 그것을 갖고 ptrint라는 변수, 이것을 메모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포인터도 메모리 공간을 갖고 와요. 4바이트 크기, 4바이트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와요. 물론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되죠. 주소 영역은 램 메모리 공간상에서 이 영역을 떼온 위치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데이터 영역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자, 데이터 영역에는 R 밸류 쪽의 대상,
주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결과 이후에를 보게 되면은 주소가 0x23912, 0x23912, 즉 16진수로 표현된 이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디에? ptrint에. 자, 보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ND 표시가 있네요. 요건 뭘까요? AND 표시가 없으면은 num이라고, 즉 num이라고 쓰여지게 되면 요 영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AND 표시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dereferencing 돼요. 즉 주소값을 읽어와서 요 안에 넣는다. 자, 이 구문 자체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즉 num이 갖고 있는 이 영역에서 dereferencing에서 AND 표시를 하면은 요 영역을 화살표와 마냥 가리키게 됩니다. 요 값을 왼쪽 L 밸류 쪽에 데이터 영역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래 구문을 볼까요? ptrint. ptrint는 뭘까요? 0x23912입니다. 0x23912.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요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표시가 있다. 그거는 데이터 영역으로 접근을 해라. 데이터 영역. 그래서 거기에 값을 10 또는 100을 집어넣어라. 만약에 100이라고 여기 지어졌으면 여기 100으로 값이 바뀌어지겠죠. 포인트 int는 0x23912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레퍼런스는 별도의 메모리를 갖고 있지 않은 단순한 이름표, 별명이다. 어디에 대한? R 밸류 쪽에 해당되는 데이터 영역에 대한 이름표 또는 별명이다. 반면에 포인터는 4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는 메모리 영역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 영역에는 뭘 갖고 있느냐? R 밸류 쪽에 있는 대상의 주소. 대상의 주소. 그럼 대상의 주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num이라는 이름에서 AND 표시를 해서 이 영역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자, 요 영역으로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됐냐? ptrint 가리키는 대상 여기, 그리고 그 안으로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별 표시 하면은 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포인터 변수입니다. 변수란 말은 스스로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다. 즉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밸류는, 즉 데이터 영역에 있는 밸류는 뭐냐? 밸류는 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주소에 해당된다. 그리고 4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count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7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count ptr 이름을 갖고 있는 놈은 인티저만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인티저만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그럼 간단하게 아래는 이렇게 크게 메모리 영역을 만들었는데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도 표시를 합니다. 그럼 어디를 가리키느냐? count, 즉 요놈이 갖고 있는 주소 영역, 요놈을 가리킵니다. 요놈을 가리킨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데이터 영역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포인터는 이 데이터 영역이 갖고 있는 주소값을 포인팅하는 겁니다. 화살표의 헤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요 영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써있는 거 마냥 myptr이라는 놈은, 이 변수는 뭘 하는 거냐? 인티저 타입만을 가리키는,
즉 포인팅하는 인티저 타입을 포인팅, 가리키는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2개 이상의 포인터를 설정할 때는 컴마 연산자를 쓸 수가 있어요. 자, 포인터는 만들어 놓고 아무 대상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포인터가 갖고 있는 이 자체로만으로도 존재를 합니다. 반면에 레퍼런스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즉 R 밸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포인터는 R 밸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있어도 상관없고 그냥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데이터 영역, myPTR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영역, 요거는 쓰레기 값으로 들어가 있겠죠. 쓰레기 값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 값은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0 또는 null이라는 이름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면 그 주소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더욱 좋고, 만약에 없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integer my ptr 하고 null 해줘서 현재는 my ptr이 아무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 라고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 좀 더 좋은 자세입니다. 또는 0으로 하든지. 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포인팅, 메모리 영역, 초기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AND 연산자를 한번 볼까요?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Y라는 놈이 있다. Y. 여기 있죠. 메모리 공간을 5로 초기화를 했고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YPTR이 있다. YPTR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YPTR이 누구를 가리켜야 되느냐? Y에 대한, 즉 Y는 요거죠. 주소값 요 놈을 가리켜야 된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것도 연산자입니다. 단항 연산자. 그리고 Y는 이때 오퍼랜드가 됩니다. P 연산자라가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YPTR이라는 변수는 Y의 주소값을 포인트한다, 가리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YPTR, 앞에서 여기 있던 것을 좀 더 확정해 볼까요?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YPTR이 있는 주소값은 6만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YPTR, 즉 요 문장이 수행된, 이 문장이 수행된 이후에는 6만이 요 YPTR의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YPTR이 갖고 있는 주소를 알고 싶다, YPTR이 갖고 있는 주소, 저 요거를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YPTR의 AND, 즉 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점을,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AND 연산, 요거 AND 오퍼레이터는 주소 오퍼레이터, 요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별 오퍼레이터는 이걸 뭘 하는 것이냐? 별 오퍼레이터. 역이죠. 이거에 대한 역. 이거는 AND는 데이터 영역에서 주소 영역으로 가는 거고, 반면에 별은 주소 영역에서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주소 영역에서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볼까요? YPTR. YPTR은 뭘까요? 요거죠. 요거. 요 영역입니다. 거기에 별 표시, 즉 아래, 즉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값을 9로 할당하면은 데이터 영역은 9로 값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YPTR의 데이터 값을 YPTR의 데이터 값, YPTR의 데이터 값, 요것을 9로 할당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9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 주소 영역에서 데이터 영역으로 할 때는 별 표시, 데이터 영역에서 주소 영역으로 할 때는 AND 표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볼까요? A
A. 그 다음에 APTR. APTR은 포인터네요. 인티저만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자, A를 7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럼 7이 됐겠죠. 그리고 APTR. A의 주소값을 가리켜라. 그럼 출력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A. 변수죠. 여기에 대한 주소 영역으로 가라. 그러면 A가 차지하고 있는 주소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APTR. APTR의 데이터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A에 대한 주소를 가리켰기 때문에 주소값이 나올 겁니다. 위에 똑같죠. A 출력해보면 7이 나옵니다. APTR이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데이터 영역에는 7이 들어가 있습니다. 엎어치고 대치고 APTR은 주소값이 나옵니다. 엎어치고 대치고 하면 APTR은 주소값.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을 한번 예제를 한번 보고 실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앞에 보셨던 예제인데 브레이크를 이렇게 좀 일일이 더 봤습니다. 자, 디버그를 수행해 볼까요? 자, 갔습니다. 자, A. 자, 제어권은 10번째 줄 앞에 있습니다. 즉, 요 영역에 있어요. 아직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A.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값을 초기화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APTR. 이것도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어요. APTR. 그런데 아직 값이 없네요. 쓰레기 값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 값을 갖고 있어요. 자, APTR은 APTR A 데이터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영역.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데이터 영역입니다. 데이터 영역. 볼까요? 여기 있는 것 마냥 데이터 영역입니다.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데이터 영역입니다. 주소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num이라는 이름도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지 이 주소값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APTR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우선 10번째 줄 통과를 해볼까요? 자, 7이 됐습니다. 7에 대한 7이 포함되어 있는 A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은 0x001 이런 값으로 갖고 있네요. 다음에 이제는 포인터로 할당을 할 겁니다. 포인터로 할당할 거예요. 결과를 볼까요? 똑같죠. APTR이 갖고 있는 주소와 A AND 어드레스 오퍼레이터가 갖고 있는 주소값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더 가볼까요? 그리고 APTR이 가리키는 대상의 값은 7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쪽 APTR이 가리키고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주소값의 데이터는 7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결과를 보죠.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주소값을 가리키는 어드레스 오퍼레이터와 그리고 스타 오퍼레이터 데이터 영역을 가리키는 주소값에서 데이터 영역을 가리키는 별 오퍼레이터 이것도 오퍼레이터입니다. 연산자예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11장에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오퍼레이터인지 11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로 어떠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value로 전달하는 방법, 두 번째는 reference, 즉 이름표를 이용해 갖고 전달하는 방법, 지금까지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함수 내에서 어떤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산되어졌어요. 그것을 함수 밖, 즉 함수를 호출했던 즉 보스 쪽으로 돌려주려면은 즉 어떤 작업자, 워커, 근로자가 작업했던 있던 여러 가지 결과를 다시 보스 쪽에 전달할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 return이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근데 return을 썼을 때는 하나의 값만 보스 쪽에 돌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또는 레퍼런스를 이용해 갖고 어떤 함수에서 이루어진 값들, 변화된 값을 바꾸어서 보스 쪽에 돌려주는 방법은 레퍼런스와 포인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return에서는 하나의 값, 변경된 하나의 값만 return을 해줄 수 있었는데 아규먼트를 통해 갖고 포인터 또는 레퍼런스를 사용했을 때는 3개 이상, 2개 이상의 값을 되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리지널 값을 변경을 해서 보스 쪽에 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q by value가 있습니다.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q by ly. 자, 넘버를 아규먼트로 전달합니다. 어디에? q by value라는 이쪽에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넘버가 r value로 들어가 있겠죠. 넘버. 아규먼트가 r value. 이 r value에 있는 값, 현재 5 있죠. 읽어와서 n으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카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n도 5가 됩니다. n 곱하기 n 곱하기 n, 즉 125가 리턴이 됩니다. 리턴된 결과는 다시 넘버로 할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한 개, 즉 워커, 근로자에 해당되는 함수 q by value, 이 안에서 변화된 값들, 변경된 값을 보스 쪽에 리턴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개밖에 못했어요. 한 개밖에 못해요. 리턴을 한 개밖에 못합니다. 그 한 개를 받아서 넘버에 카피를 하고 그 카피된 결과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얘를 어떤 걸 설명하고 있냐면은 요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리턴을 이용하면은 함수 안에서 변경된 어떤 변화된 값이 한 개만 전달이 된다. 한 개만 전달이 된다. 리턴을 2개를 할 수 없어요. 리턴 2줄을 써도 안 됩니다. 한 개만 리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면에 레퍼런스를 써볼까요? 포인터 레퍼런스를 써봅시다. 자, 혼돈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포인터라고 얘기하죠. 포인터를 써서 전달해 봅시다. 그러면은 넘버가 있어요. 메모리 공간이 있습니다. 주소값이 있을 거고 데이터 영역에는 5라는 값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아규먼트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아규먼트를 데이터 영역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AND 연산자, 이 주소값을 전달합니다. 여기 안에, 요 안에 있는 값, 뭐시기가 있는 이 주소값을 이용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q by reference 함수에서 이걸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받습니다. integer n ptr, r value는 and number, 이렇게 받습니다. 요 문장과 요 문장은 같습니다. 즉 넘버가 갖고 있는 주소, 여기 있죠? 요 주소, 여기 있는 값을 nptr로 받자. nptr로 받자. 그러면 이 영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요 그림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nptr의 dereference, nptr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dereference 숫자 5가 있네요. 5. nptr의 dereference, 물론 5가 있네요. nptr의 주소 데이터 영역 5.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됐습니다. 그럼 125가 되겠죠. 125를 어디로 할당을 하느냐? 어디로 할당을 하느냐? 여기로 할당이 됩니다. 어디라는 것은 nptr이 갖고 있는, nptr이 가리키고 있는 여기에 별 표시에 해당되는 영역, 즉 데이터 영역, 요 안에 값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125가 됩니다. 종료돼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넘버를 출력을 해. 넘버는 변화된
125가 출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NPTR이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 영역, NPTR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영역 값을 읽어옵니다. 5. NPTR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영역, NPTR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영역 5 읽어와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125가 되겠죠. 요게 끝나면 125가 됩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카피를 하느냐? NPTR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영역에 카피를 한다. NPTR이 가리키고 있는 영역에 데이터 영역. 여기에 125로 카피를 해라. 그러면 5가 오리지널 값인 5가 125가 돼서 프로그램 종료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오리지널 값을 바꿔서 만든다 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파라미터가 1개 말고 2개, 3개, 4개가 있다. 물론 여기에 전부 다 포인터를 써서 전달하고 이 안에서 수정을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밖으로 왔을 때 여러 개의 변경된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리턴되는 것은 하나만 변경돼서 함수 바깥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인터를 이용한다든지 레퍼런스를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1개 이상의 아규먼트를 통해서 안에서 값의 변화를 만들고 종료돼서 돌아오면은 변경된 값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리턴했을 때는 하나만 바꿀 수가 있었는데 하나만 메모리 공간의 영역에 대해서 값의 변화를 바꿀 수 있었는데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쓰게 되면은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파라미터로 받아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값을 변경된 것을 바깥으로 끌고 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컨스트 식별자가 나와 있네요. 지난 시간에 레퍼런스를 배우면서 얘기했던 것 마냥 만약에 오리지널 값을 바꾸지 않고 싶다. 즉 NPTR이 가리키고 있는 이 대상에 값을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다 const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 안에 이렇게 값이 변경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const라는 식별자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네요. 자, 함수 안에서 body 안에서 아규먼트로 전달된 파라미터 값이 바꾸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은 const 식별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const 식별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함수에 아규먼트를 전달하는데 그 아규먼트가 포인터로 받는다. 포인터로 받는다. 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일반적인 것. non-constant 포인터가 non-constant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 여기서 non-constant 포인터라는 것은 L value, 즉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R value, 아규먼트에 해당되는 것을 non-constant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분을 잘 하도록 하세요. L value는 아규먼트, 파라미터, R value는 아규먼트입니다. L value는 파라미터, R value는 아규먼트입니다. 근데 그게 모두가 non-constant 포인터와 non-constant 데이터를 가리킨다. 자, 데이터 억세스에서 값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대문자로 바꾸는 일을 할 겁니다. 자, 이 코드에서는 isUpper라는 함수와 toUpp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sUpper는 현재 읽고 있는 문자 하나가 소문자냐? 그럼 yes, no, false, true가 나올 겁니다. 소문자면 true, 대문자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toUpper라는 함수는 뭐라는 거냐? 현재 캐릭터를 대문자로 바꾸라는 함수입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convert to uppercase라고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배열의 이름을 전달하고 있어요. 배열의 이름을 전달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페이스 배열에는 char 뭐뭐뭐뭐 그리고 8 마지막에는 null 캐릭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놈을 포인터로 받을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럼 어떤 구문이 되느냐? 캐릭터 SPTR는 페이스가 됩니다. 페이스가 돼요. 참고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배열의 이름은 이 배열의 첫 번째, 즉 0번째 첨자를 갖고 있는 요 데이터의 주소 영역을 가리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쪽으로 왔어요. 이러한 구문이 돼갖고 넘어왔습니다. 그럼 SPTR은 페이스의 배열, 페이스라는 배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배열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배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 즉 0번째 첨자를 갖고 있는 요 놈의 주소값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 놈의 주소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while 문으로 들어갑니다. SPTR이 가리키는 곳, SPTR 가리키는 곳 여기네요. 거기에 데이터 영역, 여기가 null 캐릭터냐? null 캐릭터가 아니냐? null 캐릭터가 아니다. yes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SPTR이 가리키는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이 소문자냐? yes. 그러면 to upper 가리키는 대상에 요거를 C를 대문자로 바꿔라. 그리고 대문자를 바꿔서 어디로 집어넣느냐? SPTR의 데이터 영역으로 바꿔라. 그럼 C가 대문자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를 더 더해라. SPTR 다시 볼까요? SPTR이 가리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배열의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주소 영역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해라. 그럼 어디를 가리키는가요? 여기를 가리킵니다. 여기를 가리켜요. 하나를 더 더하니까. 그리고 그게 파일문으로 와서 null 캐릭터냐? 아니다. 들어갑니다. 소문자냐? 소문자다. 그러면 그것을 대문자로 바꿔서 집어넣어라. 그러면 H가 되는 거죠. H가 됩니다. 다음 또 하나를 더 더하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를 가리켰던 놈이 다시 요 놈을 가리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파일 문이 들어가면서 요렇게 가면서 대문자로 받고 마지막에 SPTR이 가리키는 곳, 거기에 데이터 영역 null 캐릭터냐? null 캐릭터네. 파일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대문자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보시는 바와 같이 배열의 이름을 포인터로 가리켰다라는 뜻은 뭐냐? 그 뜻은 그 배열의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주소 영역을 SPTR이 가리킨다. SPTR 더하기 1은 뭐냐? 그것은 다음 첨자로 넘어간다. 또 더하기 1, 또 더하기 1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별 표시는 뭐냐? 그 영역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뭘 했느냐? 그냥 일반적인 포인터를 쓴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const라는 식별자가 이쪽도 하나도 안 보이죠. 자, 일반적으로 포인터를 써서 오리지널 값 페이스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읽고 그리고 값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게 non-constant 포인터가 L 밸류 쪽에 있는 non-constant 포인터가 non-constant 데이터, 즉 페이스 R 밸류죠. non-constant 데이터를 가리켰을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질 거예요. non-constant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constant 데이터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non-constant 포인터가 non-constant 포인터가 constant 데이터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영역에 있는 이놈을 포인터에 의해서 값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구문을 볼까요? 이렇게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 구문에서 yptl이라는 포인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const라는 게 식별자가 있네요. 자, 이 경우에 yptl이 constant 포인터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을 했어요. yptl이 const가 아닙니다. const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이 const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yptl은 포인터입니다. 이렇게 생긴 포인터예요. 포인터. 그런데 yptl이 이렇게 있어요. yptl 있고 y가 있어요. 메모리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가리키는 대상을 const로 묶어놔라. 즉 이것을 constant화하라. 어디서?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에서. 이 스테이트먼트 내에서는 이것을 const로 묶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거 같이 굵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가리키는 yptl이 const가 아니라 가리키는 대상, 즉 y에 대해서 const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영역에는 가리키는 주소 영역이 들어가 있죠. 이게 frozen 된 겁니다. 구로 되어 있는 놈을 yptl을 통해서 값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yptl에는 포인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포인터입니다. 그런데 yptl이 가리키는 대상, 즉 y, 요 놈을 const로 묶어놓자라는 거죠. 묶어놓자는 말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구라는 값을 yptl을 이용해 갖고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yptl을 이용해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문을 봅시다. 자, 페이스 아까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배열로 전달했죠. 근데 받는 쪽에서는 얘를 const로 했습니다. const로 했어. 즉, 요 가리키는 대상, SPTR이 가리키는 이 대상을 상수화하자. 묶어놓자. 현재 있는 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SPTR은 일반 포인터입니다. 그런데 const 캐릭터를 가리킨다. const 캐릭터. 이거를 상수화 시켜놓자. 묶어놓자. 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놓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ad only 조건으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이 안에서 출력만 했습니다. 값을 읽어오기만 했어요. 값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만약에 바꿨을 경우 f라는 함수가 있네요. f라는 함수. 그런데 const로 해놨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const integer 그리고 y로 받았죠. y로 받았죠. 파라미터 이름은 뭔가 되어 있나요? xptr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xptr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non-constant 포인터가 constant 데이터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xptr 요 놈을 통해서 y에 있는 값을 100으로 바꿨어요. 묶여져 있는데 100으로 바꿨어. 컴파일 오류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이 뜻은 뭐냐? xptr이라는 포인터가 있어요. 그거를 f로 받았어요. 아까 값이 뭐였냐면 y 값이 있었는데 그 값을
이 안에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묶여져 있는데 이 값이 묶여져 있는데 xptr을 이용해서 값을 바꾸고자 해서 컴파일 오류가 생긴 겁니다. 컴파일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 예제가 좀 부족하니까 제가 만든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드린 JS양 1번 CPP 파일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해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아까와 같이 컨스트로 받았습니다. 즉 SPTR이라는 요 놈은 뭘로 받았냐? 프레이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SPTR을 이용해서 읽기만 할 수 있었어요. 읽기만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슈퍼맨이라는 게 있고 배열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SPTR을 아까 프레이스의 0번째 첨자를 갖고 있는 엘리먼트의 주소를 가리켰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슈퍼맨으로 바꿨다. 즉 슈퍼맨 배열의 0번째 엘리먼트, 즉 i를 가리키는 쪽으로 바꿨다. 가능합니다. 왜? 포인터는 누구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레이스로 가리켰다가 다음에는 슈퍼맨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출력을 해보면은 출력이 됩니다. 아까는 이게 가리켰다가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코드입니다.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복사를 해놨어요. 자, 볼까요? 처음에는 SPTR 프레이즈를 가리켰어요. 그럼 요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SPTR 누구를 또 다시 가리키느냐? 슈퍼맨을 가리킨다. 슈퍼맨 위에서 설정된 것. 그러면 여기에 I love you가 출력이 될 겁니다. 볼까요? 자, 그렇죠. 처음에는 print character of string 1 했는데 그 다음에 I love you가 출력이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yptr이 있는데 이걸 누구를 가리키냐? y의 주소 영역을 가리킨다. y의 주소 영역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대상, yptr이 가리키는 대상을 컨스트로 묶어놓는다. 즉 y의 데이터 영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프로즌 해놓는다. 묶어놓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yptr을 이용을 해갖고 이 y에 있는 데이터 영역을 바꿀 수 없게 한다. 즉 yptr을 이용해 갖고 데이터 영역에 접근해서 값을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대상이 프로즌 된 거지 yptr이 프로즌 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yptr은 현재 y라는 놈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다른 부분으로 또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역.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yptr은 y를 가리킨다. y의 주소값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대상물은 항상 frozen 된다. 변경할 수 없다. 그 말의 뜻은 yptr을 이용을 해서 y 데이터 영역에 접근해서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yptr은 또 누군가를 다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있네요. k라는 메모리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yptr을 k에 대한 주소 영역으로 바꿔놓습니다. 조금 전에는 y를 가리켰지만 이제는 k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k에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냐 하는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yptr은 현재 y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다시 k 쪽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지나간 다음에는 k에 대한 주소값이 yptr에 들어가 있겠죠. 현재 0012F580이라는 이 주소값, y를 가리키는 주소값이 k를 가리키는 주소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 값도
바뀌게 될 겁니다. 뭐 1, 2, 3, 4 뭐 이런 주소값 1, 2, 3, 4는 K에 대한 메모리 영역에 대한 주소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 문장으로 되면은 포인터가 이전의 Y에서 K로 가리키는 방향이 틀려지게 된다. 물론 YPTR도 K에 대한 주소값을 컨스트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YPTR을 이용해서 K값 현재 100인데 값을 뭐 120 이렇게 바꿀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YPTR은 Y를 가리킬 수 있지만 다른 또 누군가의 메모리 영역을 바꿔서 가리킬 수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대상은 컨스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대상물에 대한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값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재밌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제시된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코드는 앞에 있는 예제와 이 강의 노트에 있는 예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변화된 부분이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SPTR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프레이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대상 프레이즈는 컨스트로 묶여져 있다. 따라서 이 프레이즈는 이 안에서 절대 변경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포인터로 넘어왔습니다. 포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포문이 들어가면서 0번째 엘리먼트 0번째 엘리먼트 P가 출력이 될 겁니다. P.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려서 다음 번째 R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R, I, N, T 이런 순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null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null 캐릭터가 같지 않냐? 같다. false가 돼서 나와서 두 번 엔터를 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SPTR을 조금 전에 프레이즈를 가리켰던 것을 갖다가 다시 위에 28번째 줄에 정의된 슈퍼맨 I love you라고 배열이 들어가 있는 놈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출력을 쭉 해보면은 I love you가 출력이 될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I love you가 출력이 되죠. print character of a string이라는 것은 여기서 출력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I love you는 이 아래 SPTR의 포인터를 프레이즈에서 슈퍼맨으로 바꾼 이후에 나온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SPTR은 어느 누구도 가리킬 수 있다. 현재는 프레이즈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리고 프레이즈에 대한 출력을 했지만, 이 S포인터는 다시 위에서 정의한 슈퍼맨을 가리키게 되면 요 놈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리키는 대상, 프레이즈, 슈퍼맨이 되는 거고, 이놈이 절대 바꿀 수 없는 컨스트로 묶여져 있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가리키는 대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대상물에 있는 값은 바꿀 수가 없는 것. 이게 non-constant pointer. non-constant pointer가 constant 데이터, y에 대한 constant로 묶여진 놈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포인터에 가리키는 대상은 바뀔 수 있지만 그 대상에 있는 값은,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은 바꿀 수가 없는 상태. 이게 non-constant pointer가 constant 데이터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constant pointer가 non-constant 데이터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제 YPTR은 컨스탄트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컨스탄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대상은 일반 non-constant 데이터입니다. Y에 대한 non-constant 데이터요. 자, YPTR은 지금과 같이 YPTR을 한번 가리키게 되면 절대 다른 누군가를 바꿔서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바꿔서 앞에서 설명했던 포인터를 다른 대상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영원히 끝날 때까지 yptr은 y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yptr을 이용해 갖고 이 대상물의 데이터 값, 이 값은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yptr을 이용해서 y에 대한 데이터, 이 값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가리키는 대상 y는 끝까지 가리켜야 됩니다. yptr은 영원히 y만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yptr을 이용해서 y에 대한 데이터는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써 있네요. ptr 여기 있죠. 대상은 x의 주소, x의 주소 영역, 요놈을 가리킵니다. 요놈을 가리켜요. ptr의 데이터, ptr의 디레퍼런스인 데이터 영역을 들어가서 이 값을 7로 바꿨네요. 7로 바꿨습니다. 7로 바꿨어요.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ptr을 통해서 x에 있는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서 값을 이전에 뭐 10이었다면은 7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13번째 줄에서는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4번째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이유는 ptr이 아까 x를 가리켰는데 여기 설정된 또 다른 메모리 영역, y에 대한 메모리 영역, 요놈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14번째 줄에서. 여기서 오류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기는 거죠.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컨스탄트 포인터입니다. 컨스탄트 포인터. 컨스탄트 포인터는 한번 초기화된 대상물에 대한 주소값을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다. 13번째 줄에서 가리키는 대상의 값은 변경할 수 있었지만 14번째 줄과 같이 가리키는 대상을 y로 바꿨을 경우에 이전에 가리켰던 것을 해제를 하고 y를 가리켰기 때문에 얘는 컴파일 오류가 됩니다. 한 번 x를 가리키면 영원히 가리켜야 되는데 14번째 줄에서 대상을 바꿨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컨스탄트 포인터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가리킨 대상이 한 번 결정 나도록 해줘야 된다. 자, 네 번째는 가장 강력한 구속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컨스탄트 포인터가 컨스탄트 데이터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자, 컨스탄트 포인터 yptr은 컨스탄트 포인터입니다. 즉, 가리키는 대상이 한 번 결정이 되면 영원히 그 메모리 주소만 가리키는 것. 또한 가리키는 대상도 컨스탄트화 시켜놓은 겁니다. 컨스탄트화 시켜놓은 거예요. 비록 y가 컨스탄트 인티저가 아니더라도 컨스탄트로 묶어놓는 겁니다. 현재 이 문장에서는. 따라서 두 개의 메모리 공간은 모두 프로즌 된 겁니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가리키는 대상 yptr도 얘만을 가리키고 yptr을 이용해서 y에 있는 데이터도 바꿀 수가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볼까요? 아까 이전, 즉 컨스탄트 포인터가 넌 컨스탄트 데이터를 가리켰을 경우에는 18번째 줄에서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컨스탄트 포인터가 컨스탄트 데이터로 해놓는 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겁니다. 물론 대상물을 바꿔도 컴파일 오류가 됩니다. 즉, 이 코드에서는 18번째 줄과 19번째 줄에서 컴파일 오류가 생긴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은 이런 질문해요. 가리키는 대상이 컨스탄트 인티저인데 x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컨스탄트가 아니라 넌 컨스탄트 변수였어요. 그럼 컴파일 오류가 나지 않느냐? 전혀 관계없습니다. 14번째 줄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인터가 non-constant화 시켜놓다. x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된다. 그래서 포인터가 컨스탄트 데이터 영역에 접근해서 값을 바꿀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째 줄과 19번째 줄, 18번째 줄과 19번째 줄에서 오류가 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 경우 non-constant 포인터가 함수에서는 L밸류에 해당되겠죠. L밸류, 파라미터 쪽. non-constant 데이터를 가리켰을 경우 R밸류,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것, 아규먼트에 해당되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non-constant 포인터, 즉 왼쪽에 위치한 포인터가 non-constant 포인터일 경우, 그리고 그 가리키는 대상, 오른쪽에 있는 R밸류 쪽에 있는 대상이 non-constant 데이터인 경우, 자, L밸류 함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놈은 파라미터 쪽, 그리고 R밸류는 아규먼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non-constant 포인터가 non-constant 데이터를 가리켰을 경우 이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에 접근해서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인터는 현재 x라는 변수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y 변수 또는 z 변수를 바꿔서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non-constant 포인터가 constant 데이터를 가리켰을 경우, 자, 이와 같은 구문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가리키는 대상은 yptr을 이용을 해서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y에 해당되는 이 메모리 공간은 구속되어 있는 거죠. frozen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ptr을 이용을 해서 y에 있는 데이터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yptr을 이용을 해갖고 yptr을 현재 y를 가리키고 있지만 y 영역에 대한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고 있지만 또 다른 x나 z 영역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바꿔서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 포인터는 가리키는 대상이 한 번 결정이 되면 영원히 대상 y를 가리킨다. y에 대한 영역을 가리킨다. 물론 yptr을 이용을 해서 y에 있는 데이터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y로 설정된 y 포인터가 다른 대상 x나 z 영역을 바꿔서 이전에 있던 건 해제하고 바꿔서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왜? yptr은 상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대상이 결정되면 그 대상은 영원히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음 상수 포인터 상수고 가리키는 대상도 상수화시켰다. 즉 둘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가리키는 대상은 영원히 y만을 가리켜야 되고 또한 yptr를 이용을 해서 이 y에 대한 데이터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구속력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런 구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코드를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대상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프레이즈는 SPTR을 통해서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대상을. 자, 그래서 읽고 출력만 했습니다. 그런데 SPTR은
현재 프레이즈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SPTR을 슈퍼맨이라는 것으로 다시 재설정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컴파일 오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출력을 해보면은 I love you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진행시켜 볼까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위에 있는 부분은 이쪽 코드를 출력한 겁니다. 그리고 SPTR 포인터를 슈퍼맨으로 바꿨습니다. 즉 슈퍼맨이라는 배열의 0번째 엘리먼트인 I를 가리키는 주소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주소로부터 하나씩 증감을 하면서 또 출력을 해봤습니다. I love you가 출력이 될 거예요. null 캐릭터까지 출력을 해보면은 I love you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은 얘는 컨스탄트가 아니에요.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값을 변경하지 못하고 가리키는 대상은 현재 phrase. 그래서 읽고 출력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바꿨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컨스트로 했다. 그럼 분명히 컴파일 오류가 생길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컨스트로 묶여놨는데 왜 어사인을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생겼습니다. 자,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생긴 겁니다. 바뀌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실제 코드로서 연습을 해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이제 예제가 들어갑니다. 자, 예제가 들어가는데 정렬을 하는 겁니다. 정렬. 여기서 수압이라는 게 있어요.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치기. 자, 정렬. 7장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렬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정렬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selection sort라는 함수가 있네요. 자, 포인터 상수네요. 포인터 상수라는 말은 가리키는 대상을 한번 결정해 놓으면은 다시 바꿀 수는 없다. 함수가 종료되는 전까지는. 함수가, 즉 selection 함수 내에서 이 첫 번째 파라미터가 가리키는 대상은 바꿀 수가 없다. 대상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constant 포인터입니다. 두 번째는 가리키는 대상의 값을 바꿀 수 없다. 가리키는 대상의 값을 바꿀 수 없다. 첫 번째는 가리키는 대상의 주소를 바꿀 수 없다. 이거는 가리키는 대상의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 되죠. 자, 이런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렬이 되어 있고 한번 출력을 해보고 selection sor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배열 전체를 모두 보냅니다. 자,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constant 포인터입니다. 좀 굵게 동그라미로 표시했죠. array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배열 A. 조금 전에 보내준 이 배열 A를 가리킵니다. 배열 A.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열 A의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주소. 중요합니다. 0번째 해당되는 주소를 array가 가리키는 겁니다. 자, 들어왔어요. 자, 포문이 i가 있습니다. i는 스몰리스트로 우선 초기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인덱스 0이죠. 0에서 하나를 더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해당됩니다. 자, array 인덱스 요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거기에 스몰리스트. 아, 인덱스가 6이네요. i 더하기 1이니까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array smallest i가 0이네요. 스몰리스트
어레이 0.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스몰리스트가 더 크다. 그러면 수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현재는 false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서 i의 0번째와